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경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 구형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구형이 나왔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게 양형 기준표 상으로는 최대치를 구형을 한 거더라고요. 그럼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셨습니까? 생각보다 조금 셌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도 한 2년 정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예. 근데 뭐 3년 나온 거 보고 법 완전히 애누리 없이 하는구나. 원래 애누리 없이. 예. 위증죄 대법원이 밝힌 위증죄 양형 기준을 기본으로 6개월에서 징역 1년 6월이거든요. 네. 근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10월에서 3년. 그러니까 제일 세게 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판사의 판단을 그릇되게 만들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죠. 네. 국가의 사법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당연히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위증교사는 위증죄에 비해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거짓말하게 했으니까 사법방해 의도가 더 명확하죠. 더 중한 범죄로 처벌되는 그러니까 더 거죠. 중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김진성 씨에게 교사를 한 거니까 네. 또 이것도 양형 가중 요인이 되고요. 또 끝까지 범위를 부인하고 계속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대표가 뭐 구설수로 인해 가지고 말한 걸로 수사받고 재판받은 게 이 건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습성 같은 것도 보인다.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냥 꽉 채워서 예.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중 처벌될 만한 사유는 계속 쌓여갔는데 감형받을 만한 일은 없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김경진 의원은 어떠셨어요? 3년이 이제 애누리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예. 애누리가 있기가 참 어려운 사건인 게요. 네.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이 KBS 추정 60분 PD가 김병량 전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하고 통화를 할 때 검사 사칭을 PD가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리고 그 PD가 하는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옆에서 이거를 이 PD한테 도움을 주면서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게 네. 핵심이잖아요. 보면. 핵심이죠. 예. 근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이 KBS PD가 검사 사칭을 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미. 벌금형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예.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자격 사칭에 대해서 이재명이 공범이다라고 해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그 유죄 판결을 받는데 상대방이 거꾸로 그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건 관련해서 무고를 했다 그래서 무고 부분까지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 사실은 다 유죄가 났고.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도 악착같이 그때 그 사건도 다퉜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사건 내용을 그대로 부인하는 내용의 위증을 시켰던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렇죠. 그러면 사법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대법원까지 가서 확립됐고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본인의 변소 기회를 줬고 예. 그 내용들이 법정에서 이미 심사가 됐었는데 또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면서 증거 허위 증언을 교사를 해. 심지어는 이게 지금 위증교사 사건이잖아요. 네. 위증을 했다고 하는 본인도 나 위증한 거 맞아라고 인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던 KBS PD도 상세하게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PD랑 함께 있었던 같은 촬영하는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원래 사건 하면서 증거 채증이 다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뻔한 사건을 아주 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게 다퉈왔기 때문에 이거는 애누리를 해줄 여지 애누리를 할 해줄 수가.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고 뭐 최후 진술 때도 보면 검찰의 짜깁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은 김진성 씨에게 있는 대로
사실대로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뭐 한 12번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런 건데 나머지 부분만 짜깁기 하니까 마치 본인이 뭔가 종용한 것처럼 된 상황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걸 좀 납득할 수 있는 반박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글쎄요. 뭐 제가 들은 한에서는 뭐 기억이 자꾸 안 난다고 김진성 씨가 예. 아 그래요? 나 그때 거기 없었는데요. 뭐 이렇게 네. 해도 아유 뭐 저 시장도 돌아가셨고 오래된 일이고 또 실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 참 좋지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피고인 측에 변론 요지서를 보내줍니다. 그것도 뭐 재판 전날인가 뭐 이때 아니요 보냈던- 변론 요지서는 진작에 보내주시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그 방어 논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거를 보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숙지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라는 취지로 저는 읽었고요. 예. 그리고 뭐 진술서를 하나 쓰게 하는데 그래서 보내주죠. 이 지사 측에서 받아보고 야 요거보다 뭐 요렇게 좀 더 바꿔줘. 그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삭 지도를 하고 그래서 또 수정을 하고 다시 보내주고 또 증인신문 전날에는 신문 이렇게 신문할 거야 네. 라고 하면서 큐시트를 보내주고 그래서 요거대로 난 질문할 거니까 그냥 네네 하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는 한동훈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 작년 9월에 국회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요구 이유를 그때 네. 장시간 길게 낭독했잖아요. 설명할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뭘 발췌해가지고 그것만 짜집기 해서 뭐 왜곡했다? 글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참 웃기는 게 네. 최재형 목사하고 김진성 씨 예. 두 분 다 행위자는 했다. 나 청탁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줬지. 막 나 처벌해줘. 예. 그리고 이분도 김진성 씨는 나 위증했어. 자칫 잘못하면 위증은 유죄가 나오고 위증 교사는 무죄로 나오는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근데 보통 위증범이 본인 혐의도 인정을 다 했고 이렇게 구형량이 좀 세게 나왔고 둘 다 어쨌든 어제 구형량으로는 김진성 씨도 징역 10월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둘 다 그냥 유죄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아까 조은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엇갈릴 수도 있나요? 이제 조선께서는 이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 공무원 자격 사칭 예. 사건, 거기에 KBS PD하고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는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고 누명 썼다. 누명 썼다. 그 말 때문에 이게 시작된 그리고 거잖아요. 위증도. 김병랑 예. 시장하고 그다음에 KBS PD가 거꾸로 짜고 자기까지 공무원 자격 사칭을 했다고 그냥 끌고 들어간 것이다. 지금 예, 사건을 예. 오히려 이렇게 지금 어거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원래 있었던 자격 사칭 사건에 KBS PD 본인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KBS PD를 보조하기 위한 촬영 기사, 직원들, 네. 그리고 현장에서 녹음되고 촬영했던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을 할 때 당시에 네.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KBS PD하고 지금 저 김병영 시장하고 통화를 할 때 네. 옆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 지방 사투리 쓰는 검사가 수원지검에 누구누구 검사가 있으니까 당신 누구누구 검사라고 하라라고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질문 내용 답변하는 걸 김병량 시장이 전화상으로 답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가 PD한테 요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요렇게 물어보라고 끌적끌적해서 적어주고 네. 또 김병량 시장이 답한 것 중에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 있으면 요거 동글뱅이 흘러서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목격자도 다 있고. 예, 그런 근데 상황이죠. 그 내용을 예. PD가 본인이 지금 소상하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장면들을 그 통화하는 장면들이 녹음하고 찍히고 이게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얘기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검찰의 어떤 주장을 조금 이렇게
면밀히 보지 않을까 싶어요. 1심 선고 전에는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증인에게 거짓 주장을 반복 주입을 시켰고 그리고 보통 텔레그램을 통해서 뭔가 보낸다는 것은 이게 본인이 보냈다는 거가 기록에 남지 않은 수단으로 약간 기본적으로 쓰는 메신저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보안상으로 보내는 게 바로 텔레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보내는 등 주도 면밀하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험생에게 사전에 답안지를 줘서 만점받게 한 것과 같다. 그게 아까 조홍천 의원 네. 말씀하신 그거죠? 네네네. 변론 요지서를 보내면서 요대로 답을 하면 된다. 아, 그거는 이제 그 전에 큐시트, 그 전날 큐시트. 큐시트를 보낸 거고 예. 변론 요지서는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논리를 예, 이제 그렇죠. 주입시킨 거죠? 그렇죠. 예. 이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예. 근데 이 건은 최재형 목사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게 최재형 목사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초부터 이 떡밥을 놓고 네. 걸려들어라라고 그런 의도로 선물을 가지고 한 가고 거죠. 네. 뭐 시계에다가 몰카를 설치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는데 김진성 씨는 어쨌든 당시에 김인섭 씨와 같이 그 백현동 인허가 사업을 그 알선 예. 그 브로커를 같이 했나 봐요. 네. 뭐 그것도 한동훈 전 장관의 그 국회에서 발언에 나오던데 근데 시장은 떠났지만 현직 도지사고 아직도 성남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여기서 이걸 내가 거절했을 경우 지금까지 하던 게 나는 그러면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관계가 있었을 것 같다고 하고 또 이렇게 위증을 하고 난 다음 아니 위증이라고 여겨지는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법정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호칭이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한테 형님으로 바뀌었다. 아, 호칭이 바뀌나요? 두 사람 간에?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동훈 아, 당시에 이제 국회 와서 이제 국회에서 한 얘기. 체포동의 요구안 얘기 설명할 때 형님이라 그러고 또 당시 대선 캠프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메시지로 놓고 뭐 꼬박꼬박 굉장히 긴밀해졌다고 그래요. 네. 예. 예. 저는 뭐 잘 모릅니다. 한동훈 뭐 전 검찰이 장관이 수사한 내용이 네. 공개된 것들을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 저 최정 목사처럼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이 녹취록들이 밀고 하니까 아이 뭐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이제 당연히 야권 탄압이다, 뭐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악마의 편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소장을 조작했다.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죠. 그게 아무 얘기입니까 이거는? 아니 예. 이게 아무 얘기나 해도 일정 정도 먹히는 게 네. 서울시장이 오세훈인지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봤을 때 서울시장이 오세훈인지 모르는 사람이 30%가 돼요. 예.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모르는 사람이 국민이 한 10%가 돼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황된 얘기를 하면 저런 걸 어떻게 믿지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별로 예.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잖아요. 이런 맥락 속에서 그냥 아무 허황된 얘기라고 했을 때 이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또 일부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자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군요. 그렇죠. 자기 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이재명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속해서 또 앞으로 뭐 다른 사건들도 유죄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사법부는 뭔가 이 검찰 독재 세력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그래서 이재명은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 탄압을 당하는 정치 지도자다. 예.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나 10월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제 구형 나왔던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징역 2년이 구형됐었는데 그건 11월 15일이에요. 11월이 사실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의 정점인 상황이고 그 민주당은 이제 10월 뭐 국정감사도 있고 이런데요. 이 10월을 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화력을 집중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김건희 여사 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인 대응은 1심은 끝난 거니까 김건희 여사 상대로 아마 총력을 집중할 걸로 보여지고 예. 또한 검찰의 수사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구부러진 잣대다라고 하기 위해서 뭐 그 안에 뭐 무슨 특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상대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 청문회 같은 거 계속하고 뭐 결국은 최선의 공격이 뭐 최상의 수비다라고 네. 해서 아마 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닥치고 공격을 할 것이다. 네. 장외로 좀 나올 것 같다. 이제 10월 위기설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이게 패턴이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그때도 뭐 국정감사 시즌 거치고 이러면서 장외로 나오고 촛불 집회가 막 확산이 된 거였는데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그런 위기설이 좀 도는 건가요? 뭐 전형적인 패턴들이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터뜨리고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당에서 이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더 큰 목소리, 더 큰 의혹을 키워내고 예. 또 이게 한쪽 진영 전체가 그 큰 의혹을 더 근거 없이 확산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네. 그래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매우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뭔가 조그만 이게 시비거리라도 법적인 문제점이라도 찾아지면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한번 쳐보겠다. 법적인 공세를 취하겠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범죄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권의 마치 무슨 법률 체계의 희생양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 네. 그 흐름의 맥락 속에 있는 거죠. 10월 한 달 동안은 그런 작업이 좀 집중이 되겠네요. 특히 국정감사가 있으니까요. 예. 여기저기서 국회 상임위, 뭐 본회의, 운영위, 뭐 이 예결위 회의들이 열리니까 네. 이 회의 과정에서 하는 발언들은 전부 면책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본래 회의해야 될 상임위의 항목과는 상관없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터뜨리는 국회가 계속되겠죠. 저는 아까 조홍천 의원이 계속 그 한동훈 당시 장관이 국회에서 했었던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저렇게 다 듣고 기억하시는 의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좀 센 구형들이 이어지면 이게 물론 선고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이렇게 좀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구형량도 최대치까지 구형이 되고 이런 상황이면 내부적으로 이제 겉으로 티는 안 나도 동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좀 들으시는 얘기 없으세요? 민주당이 좀 겉으로 너무 잠잠해서 아니, 아버지를 지켜야죠. 무슨 동요를 해요. 아버지를 지킬까요 계속? 그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딴소리 할 놈들 지금 다 나왔거나 눈앞에 계시잖아요. 아니면- 우리 쪽. 예. 나와 계시거나 아니면 네. 저 몰살 당해가지고 공천 못 받고 예. 뭐 다 원내에 있는데 원내에 다수 포진했을 때도 아무리 떠들어도 뭐 요동도 하지 않았는데 뭘 그러면은 없습니다. 그거. 10월 한 달은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의 아버지를 지키는 달로 그냥 똘똘 뭉치는 그래서 겁니까? 15일, 25일, 11월 예. 두 번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이 세게 나오면 저는 뭐 그래도 동요하지 않고 촛불에 불을 붙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기 네. 공천 때 기억나시잖아요. 광주의 송갑석 의원. 네. 그다음에 여기 강북의 박용진 의원. 눈앞에 우리 조홍천 선배가 아니 나는 공천 두 달 전에 나갔어. 1월 10일 날 그러니까, 나갔어. 그렇죠. 내부적으로 하시던 분들은 당을 나가셨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공천 때 최소한 네. 마음속에 본인 마음속에 이재명이 법적으로 유죄거나 혹은 유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행정을 하는 것들이 저게 정치적으로 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공천 과정에서 미리 나가거나 예. 아니면 그 탈락을 했거나 탈락을 시키거나 그래서 네. 지금 만들어지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 지금 이 상황을 네. 예비하고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 왔던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요, 그
불교에 보면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네. 이 법구경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차가지고 항아리 끝까지 다 차게 되면 네. 어느 순간에 넘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악업과 제업이 하나하나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 수없이 많은 악업과 제업이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아까 저 휴게실에 있을 때 우리 조홍천 선배는 이재명 대표 아마 대통령 후보까지 끝까지 갈 거라고 끝까지 갈 거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악업과 제업이 찰 만큼 차가고 있기 때문에 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아니 보고 있습니다. 국힘의 유일한 희망의 등대가 저 이재명 대선 후보일 건데 그 뭐 왜 그렇게 좌절을 국가가 하시나요? 잘해야죠. 국가가 잘. 아이고, 언제부터 국가 그랬어요? 전체가. 아니 저희도 좋은 후보들이 나올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가야 국민의힘에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 그거밖에 보네요. 없죠 뭐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면서 최재형 목사를 좀 비교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가 아마 정말 골치 아픈 이슈일 것 같아요. 어제 제2요구권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상태이고 대통령이 언제 이걸 제거할 거냐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4일이 시한이다 보니까 뭐 늦어도 4일에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떤 국면으로 흐를까요? 이게 국감 앞두고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건 뭐 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잡고 엄청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양당이 똑같죠.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예. 용산이나 여당은 여사 방탄에 뭐 모든 저 병력을 다 동원하고 있고 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으로 지금 나를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또 조목조목 해가지고 있는 화력을 다 쏟아부어서 선멸을 하려고 서로 간에 하고 있죠. 네. 민생, 말로만 민생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예. 예. 언제까지 이런 걸 봐야 될지 정말 대통령 부부, 여야 대표, 여야 지도부 모두 국민 정신건강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인자다. 아까 가중인자 뭐 얘기했었는데 예. 네. 유해인자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국민이 정치를 걱정을 해야 됩니까? 정말 참 난감합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과 뭐 여야가 약간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뭐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이탈표가 없을 거다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지는 좀 궁금해요.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거는 많이들 여권 내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전 잘 몰라요. 원내가 아니어서. 예. 근데 이탈표가 조금 나올 잘 수 모르겠는데 있다. 이제 네. 이게 이탈표가 나올 정도로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호한 소신이 나오려면 네. 사실은 내부의 압력이 들끓어야 되거든요. 보면. 예. 근데 들끓으면 이제 원외니까 제가 정보 습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끓는 정도의 느낌은 저한테 전달될 수 있을 텐데 네. 그 느낌이 아직까지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 그리고 정도로 들끓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다. 네, 그리고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문제는 검찰에서 지금 장고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건 공소시효는 지금 현재 공범들 재판 중이니까 지금 정지가 된 상태들 예.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최근에 항소심에서 지금 방조범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방조범 혐의가 인정된 사람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요 사이즈가 이제 똑같이 방조범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검찰의 법리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고 네.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 사건은 어쨌든 이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거쳤고 아까 조 선배도 말했듯이 이게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여기다가 카메라에다가 이거 저 몰래 예. 찍는 거 가지고 가서 인위적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보면. 예.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김창준 그 미 전 하원 의원의 예. 국립묘지 안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은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나 어떤 이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게 과연 법리상으로 지금 유죄냐는 상당한 퀘스천 마크 이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무슨 공천 개입했다. 근데 김영선 의원 지금 컷오프로
잘렸잖아요. 보면. 당시 뭐 경선 기회도 못 얻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나 조금만 좀 눈맑은 사람들이 소상하게 보면 이게 그렇게 특검을 매번 가자고 우길 정도의 사안인지 예. 현재의 검찰 또 현재의 저기 어딥니까 이 공수처 뭐 이런 데서 이미 지금 자꾸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네. 사건은 죄도 안 되는 것들인데 예.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공세의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국민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이게 뭐 법적으로 딱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그거 계속 그거 가지고만 집착을 하시면은 민심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서 갈라파고스 됩니다. 예. 지금 각종 언론에서 김 여사 관련한 의혹들을 연일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 기관 중에는 면책특보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도 그냥 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제3자 간의 녹취인데 네, 입수를 네. 해도 틀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저 국힘 의원들께서는 지금 전전긍긍 내지는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TK 지역에서조차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65%까지 갔다고 네. 지금 그 MBS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한 거.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창피한 거야. 지지자들이 창피하고 그러니까는 저번에 필리버스터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뭐가 터져요. 네. 그러면 이거 내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앞으로 갔다가 나중에 후방에 뚫리면 난 테러가 있냐 없냐. 요즘 국힘 의원들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안 한대요. 그게 뭐 당연히 그건 반대지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글쎄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해 찝찝하다 내 양심에 걸린 것도 좀 있다. 이게 뭐 민심에 부합하는 걸까? 네. 근데 거기에 어제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그냥 뭐 아주 큰 염장을 한번 또 지르셨죠.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자고 이런 거죠. 대통령은 예. 대인이시다. 가장 개혁적이시다. 네. 진짜 오독수로 이제 되신 겁니까? 뭐 저렇게까지 국민 염장을 지르세요. 오덕수는 5년 내내 하는 총리라 오덕수로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 과연 뭐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내부는 알겠는데 그러면 저 내각하고도 과연 이게 뭐 소통이 되는 걸까? 국민들이 그러면 여권을 바라보고 믿을 구석이 어디 있는 걸까? 네. 절망감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일단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바는 있으신 것 같고 여사의 사과나 입장 표명 필요하다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나오지만 방어 논리랄까 이런 게 좀 공유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 한 건을 뜯어보면서 예. 현재의 어떤 이제 법 위반 가능성 법리의 문제 또 현재 수사 중인 문제 이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뭔가 할 말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전체 통으로 뜯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조 선배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마음 이건 그냥 통으로 느낌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한 건 한 건을 분석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 상태로 낮게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죠. 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원내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서 만찬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들 위주로 좀 부르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오늘 시끄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내용이 좀 사실이라면 한 대표 빼고 이렇게 원내대표만 부르는 만찬 이거 좀 괜찮은 걸까요? 우선 이번 주말에라도 특검법 재결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결국은. 그때 표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저는 이 단독 보도를 보고 참 용산이 초딩스럽다. 예. 왜 자기 필요할 때만 손 내밀고 아니 나 쟤 싫어 나 쟤랑 안 놀래 야 너 나랑 놀자 너무너무 초딩스럽다. 네. 예. 초딩스럽다. 김경진 의원 어떠십니까? 이게 또 갈등 소지가 될까 봐서요. 일단은 네. 뭐 이렇게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만 필요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만나실 수는 있고 뭐 이 자체는 그냥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분명한 거는 어쨌든 밖으로 소리 소문이 없이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는 항상 만나고 항상 전화 통화 열어놓고 항상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고 네. 서로 간에 필요하면 항상 구성이 오갈 수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둘 다 같은 목표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미래가 형성됐으면 하는 이 공통의 목표 때문에 우리가 둘이 고뇌하고 있고 네. 그 고뇌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갈등이다라고 하는 점을 둘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둘 중에 한 사람이 있는 순간 사실은 나라가 조금 나라의 미래가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엄중함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신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